브랜드 창업 24회 하겠습니다. 창업의 목표가 브랜드 런칭이라면 동업의 목표는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업은 말 그대로 윈윈 법칙 아래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은 월마트 창업주인 샘 월튼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영 전략을 묻는 기자들에게 자신의 기업 비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일합니다. 그것이 비밀이죠. 샘 월튼의 비밀 경영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경영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경우가 드물죠. 함께 일하는 동업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어려울 때는 강하게 결집하다가도 성공한 이후에는 분열되어 분쟁하는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동업을 뛰어넘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경영하는 기업에서도 분쟁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동업의 다음 단계는 이익을 뛰어넘는 이념의 추구입니다. 동일한 미션으로 뭉친 동업의 형태를 동역자라고 합니다. 나눌 이익도 없거니와 처음부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집단에서 보여주는 협력의 형태입니다. 동업자로 시작했다가 더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 동역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역자의 태도와 자질에 대해서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역자는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 또한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실천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동역자들이 헤어지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꿈이 같았지만 헤어지는 안타까운 첫 번째 이유는 꿈은 시련을 가져온다라는 법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꿈이 클수록 현실에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꿈은 시련을 가져오고 그 시련은 우리 안에 있는 가치가 진짜인지 모조품인지를 깨닫게 하죠. 이 과정에서 같은 꿈을 꾸는 누군가가 뒷걸음질 치거나 힘들어하면 파트너십이 깨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련을 이기고 난 다음 찾아오는 교만과 어려움 때문입니다. 꿈은 또 다른 꿈을 잉태합니다. 이런 꿈은 더욱더 이루기 힘들고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꿈의 동역자 가운데 누군가가 그 꿈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계속 반대를 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또 꿈을 이루고 난 뒤 누군가가 성취감에 취해 지나치게 해이해지면 실망해서 헤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서로의 꿈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같은 꿈이었지만 어떤 파트너는 좀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새롭게 꿈을 계획하고 어떤 파트너는 더욱 이상적인 꿈을 향해 가면서 처음에 공유했던 서로의 꿈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꿈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파트너가 가진 의외의 인격을 알게 됩니다. 바로 코앞에서 민낯을 보게 되죠.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랑과 나눔을 외치는 가치 동역자가 독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거나 지독한 아집을 드러내는 경우처럼 예상치 못한 의외의 성품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성향을 가치 사역을 위한 카리스마 또는 목표의식 때문이라며 찬사를 보내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일수록 사람에 대한 중요도가 낮은 경우가 많죠. 사람의 목표를 두면 다른 목표 실현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기술이 서툴죠. 이렇게 동업자와 동역자를 끝내면 마지막 단계인 동반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마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어쩌면 이론적으로 가능한 협력 관계입니다. 실제로 식구들에 의한 가족 경영이 대표적인 동반자적 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 흔하진 않지만 이것은 작은 간의 수공업에서 굴지의 재벌 대기업까지 널리 활용되고 검증된 바가 있는 파트너십입니다. 아쉽게도 친구끼리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일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저는 창업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모두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심할 사람, 두 번째는 매우 조심할 사람, 세 번째는 매우 조심할 사람입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야말로 가장 조심할 사람인데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동업을 할 때 자신을 먼저 의심하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신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일하는 것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믿음은 너무나 쉽게 깨지고 변질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시작한 다음에 무조건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스스로 선택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파트너와 함께한 결정이 나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단, 어려움이 있거나 처음 생각한 것과 결과가 다르더라도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파트너만 믿으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파트너를 선택한 나의 결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며 그 결단 뒤에 따라올 어려움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파트너에 대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결심이어야 합니다. 파트너도 나처럼 나약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파트너십에서 필요한 믿음은 파트너와 함께하는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나의 결단에 신뢰를 보내는 것에서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파트너가 나에게 무관심해도 나의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와의 약속을 인내를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 갑작스럽게 힘든 문제가 닥쳐와도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줍니다. 최악의 경우 이를 망치더라도 험난한 과정을 함께한 파트너는 잃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련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서로에 대한 충성심을 탄생시킵니다. 서로를 향한 헌신, 불이한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정직, 변함없는 성실성, 흔들림 없는 일관성, 힘든 약속의 이행 등이 파트너십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듭니다. 일단 믿음으로 시작했다 해도 이를 진행해 가다 보면 파트너를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트너에게 불만을 품게 되고 짜증을 내기도 하며 때로는 보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만족에 대한 결단과 감사입니다. 만족과 감사는 원래 같은 얼굴입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파트너에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만이 쌓이게 되고 믿음이 무너지며 헤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오래 걸리지 않죠. 짧은 기간에 빠르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싶다면 실제로는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족에 대해 결단을 해야 합니다.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함께할 마음이 있다면 만족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파트너에게 감사할 내용을 찾아서 시시때때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미팅이나 공식적인 회합 시간에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트너십은 사서고생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판단에 자신의 의견을 내맡기게 될 것입니다. 만족에 관한 간단한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파트너에게 괜찮은 파트너인가?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파트너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파트너가 채워주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열정적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경우는 드물죠. 둘째는 주변 사람에게, 특히 자신에게 정직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은 현재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파트너가 가진 단점이 내게서도 나타나는가?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입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질문에 대해 대답해 줄 사람이 없다면,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좋은 말만 하고 있다면 당신은 파트너로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접근이 힘든 상대인 만큼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미리 해보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충족시키기를 기대하기 전에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파트너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에서 만족해야 하는가? 어디서부터가 욕심인가? 만족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 있게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파트너에 대해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 현실 안주형이다 식의 지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런 지적이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만족은 퇴보를 양산합니다. 결코 성과나 목표에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만족은 목표나 성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파트너로서 항상 새로운 사람, 좀 더 나은 사람, 스마트한 사람을 찾지만 자기 입맛에 딱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만족감을 주는 사람과 일을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축복입니다. 파트너십으로 일하는 리더들에게 축복과 불행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파트너와 함께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개선해 갈 것인지, 불만족스러운 파트너와 불만족의 이유로 계속 갈등할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할 일입니다. 파트너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